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경장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요. 영상을 4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에 나와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전고를 갱신한 상태에 있고요. 여기서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물어볼 시간에 매수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설날 연휴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양봉을 거듭 반복하면서 전고 저항 나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겠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으로 인해서 이전에 존재했었던 이지선다 개념인 하락이 연장된다는 개념을 거의 양봉으로 깨 부셔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하락 내러티브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장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모세들은 사실 의견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데 커뮤니티 같은 데나 아니면은 사람들 많은 데 보면은 하락을 외치던 사람은 계속 하락을 외치고 있어요. CPI 발표, 중국발 하락 소재 또는 반감기 하락 소재, 반감기 시나리오 때 한 번은 하락하고 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어딜 가더라도 아무거나 붙이면서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하락 의견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상승을 보는 사람이 수익을 보기 쉬운 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차트에서 50K까지 넘긴 상태에 있지만 넘기지 않았을 때 밑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차트를 나타내봤습니다. 이때의 차트는 조정 이후 횡보 중이었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긍정적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과거에 반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년도 차트에서 지금과 거의 비슷한 위치 또는 비슷한 분위기를 형성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매수해야 될 위치더라 또는 정답지는 6배나 7배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장세도 거의 비슷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지선다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위치도 똑같아요. 위를 볼래 아래를 볼래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아래를 보는 사람은 아래만 봅니다. 1년 동안 아래만 보거나 아니면 그냥 몇 년 동안 아래만 보기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위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를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순간에서 이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건 아래가 아닌 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50K에서 잠깐 조정을 맞는 중에 있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전고를 넘기고 현재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도 이전에 했었던 생각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려갈 부분은 여기나 저기나 이 모든 차트에서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승을 보면서 매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걸 해야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냐. 첫 번째로 선물 시장에서는 롱숏 둘 다 걸 수 있죠. 숏포지션 노리지 말고 롱자리 열리는 구간만 포지션 노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현물에서 현금화하는 개념을요. 원화 또는 테더로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자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수이, 세이코인들 올라갔죠. 나 이 자리가 좀 매도 가격인 것 같아. 그러면은 원화로 바꾸든 테더로 바꾸시겠죠. 네, 그러지 말고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수익화하는 경우라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축적을 해놔라. 즉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면서 매매해야 된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사실 이 불장에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짧은 시간 1, 2분 만에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알트를 사야 될 때는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시고요. 현금을 알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간략한 그림에서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기서 말한 이 두 가지만 앞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위만 보세요. 정말 이게 위험한 소리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점에서 포모 걸려서 매수하는 것보단 낫다고 봅니다. 딱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관점이고요. 사실 이 부분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고점 갱신했고요. 현재 지지가 명확히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했었던 30K, 20K 더 가면은 더 아래로 이런 가격대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격보다 제가 어떤 걸 주장했는지 기억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설명할 때 한 4-5가지를 좀 길게 설명할 텐데 관건은 그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갔으니까 알트코인도 상승한다. 이 부분이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요. 한두 달 전에는 비트코인의 상승량을 못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치를 보면 일주일치 상승량 그리고 오늘 하루 상승량을 보면 오늘 하루는 역전
역전했고요. 일주일치 상승량은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두 달 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었냐? 당연히 아니었죠. 비트코인 ETF의 그림자에 갇혀서 변동성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게 한두 달 전의 모습이었고 지금 바뀐 모습이 이러합니다. 즉 어떠한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장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 기대 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 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부 비중을 이더리움으로 옮겼는데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요. 한 3개월치, 4개월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과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안 보였어요. 오히려 좀 비중을 나눠줬다가 다시 뺐고 나눠줬다가 다시 뺐고 이런 모습만 반복하던 게 한 3, 4개월 정도의 도미넌스 차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앞으로의 모습은 제대로 된 수급을 받게 된다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수급이 전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더리움은 지금보다는 더 잘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더 비중 일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은 이에 따라 비트 절반 비중 이더로 교환했다라고 표시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뭐 영상이나 멤버십이나 그런 부분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 기대를 할 거고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온 혁명이냐 반역이냐 이런 문제가 이더리움은 5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AI랑 게이밍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이번 연휴 기간에 오픈 AI에서 9천조 원, 그냥 일경 규모의 펀딩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자에 매출이 좀 폭증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AI 쪽으로 이슈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규모, 이 펀딩 규모가 일경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규모고요. 약간 중동 쪽에 오일머니를 좀 탑재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주가도 강세장을 달리는 편인데요. 제가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20년과 21년도의 페이스북을 기억해보면 이 페이스북이라는 티커명 또는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했었죠. 그리고 20년, 21년을 지나서 22년 메타 주식 어떻게 됐죠? 그냥 폭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락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24년도에 회복을 하다가 이번 AI 장세를 맞이하자마자 이 웃음거리를 다시 정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한 $400 부근에서 100달러까지 갔고 75% 무너졌고 그거를 23년도 1년 동안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전고 전이라는 위치에서 저항 맞다가 지금 현재 $500 부근에 위치합니다. 자, 그럼 메타가 왜 오른 것일까? 당연히 AI겠죠. AI에서 조금 들어가서 AR과 VR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제품도 만들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결과치도 잘 나왔고요. 애플의 프로비전보다 뛰어나다 또는 제품성이 좋다, 가격적으로 우월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래서 메타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고보다 한 20%, 30% 상승한 위치에 있고요. 지금 차트에는 가져오진 못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고에서 한 50% 또는 뭐 60%까지 상승한 위치에 지금 현재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AI를 담지 못한 주식들 또는 회사들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 22년도 전체적인 하락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AI나 VR, AI 뭐 이런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미래의 테마들을 담지 못한 약간은 좀 산업이 저물어가는 전기차 영역에서 테슬라 차트를 보면요. 산업별 관심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애는 그냥 폭등을 하고 어떤 애는 바닥을 갱신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말이 하고 싶냐면 이쯤 되니까 약간 주식 유튜버나 약간 취향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 21년도 말을 좀 참고하고 있어요. 그때 분명 주식이나 코인 쪽에서 반응이 좋았던 게 메타버스였죠. 그래서 코인의 경우에는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2개월 만에 10배가량 상승하는 종목도 나왔었고 그때 장세가 코인만 상승한 게 아니라 주식에서 먼저 나오고 코인으로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장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뮤터블 X 차트, 일봉 차트고요. 슈퍼벌스 차트 모두 고점을 갱신하고 쭉쭉 상승하고 있죠. 슈퍼벌스 그 다음에 빔코인 똑같은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가 AI 게이밍에서 21년도의 메타버스처럼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과 AI 테마를 전체 포트에서 15%, 20%를 할당해 놓은 편이고요. 이 중에서 게이밍 같은 테마는 사실
뭐 고점 갱신은 안 나온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정 코인은 엄청 반등이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크지 않다는 의미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해당 테마가 쓰레기거나 아직 집중을 못한 상태라고, 아직 집중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야 뭐 이 테마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당연히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집중받지 못했고 조금 횡보하다가 상승할 차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했던 게 빔코인이었고 지금 현재는 게이밍 테마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로 제가 뭐 주장을 하거나 좀 세게 말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뭐 그 당시의 주 또는 그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현재장에서 해석하는 확정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확정적일 때 들어간다기보다 그냥 그런 듯한 느낌이 들 때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림, 비트코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99일선 지지가 확인되면서 이 지지가 모멘텀이 돼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런 지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저가들은 올 수 없겠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오버를 하자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칫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버티고 약간 주봉 이평선 올려주면은 16년도 주봉 차트를 보았을 때 저가가 갱신 안 되는 차트를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 저가 갱신 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16년도 차트도 중기선에 의해서 대부분 반등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에서 25일선은 여기였고요. 최근에 좀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변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주봉 때문인데 여기서 버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봉 차트 올라오겠죠. 그럼 주봉 차트 올라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주봉 차트 중기선으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저가를 갱신하지 않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여드린 16년도 차트는 바이낸스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차트도 사실 비트스탬프 차트거든요. 아마 5일선과 21선 또는 뭐 200일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텐데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 때도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 차트는 사실 여러 개로 영향력을 펼쳐가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거래소 측에서는 바이낸스죠. 그래서 이전에 주장했었던 99일선의 지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25일선 올라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점 붕괴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엄청 많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부터는. 세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특정 시기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 미래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이 관심을 받는 순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알트코인의 상승은 비트코인에서 수급이 넘어와서 도미넌스가 깎이면서 알트코인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거야. 또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위치니까 우리도 올라갈 거야 하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나오는 알트 시장은 안 나왔으니 제대로 된 물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가 4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레이어 1과 레이어 2 그리고 AI 테마와 웹3 이 해당 테마를 해외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레이어 1이냐 레이어 2냐 싸움에서 약간의 결말을 짓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런 레이어 1과 레이어 2 AI랑 웹3 테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10만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이 테마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좀 마지막에는 좀 빨리 넘어가면서 설명드렸는데 1, 2, 3, 4, 5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담아놨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슈퍼벌스, 네오, 빔부터 CD5, 사이더스까지 여러 알트코인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알트코인들을 경제 언어방에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 소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어플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검색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저는 영상을 내일이나 목요일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